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늘 우리 영광입니다. 독자분들이, 애청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이종배 대표가 정말 그 악의 근원 싹들을 모조리 고발해주는 덕분에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님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제가 좋아하죠. 예. 제가 저는 뭐 좋아하죠. 그냥 묻어가는 사람이라 가지고. 예. 그러십니까? 아무튼 그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제 저는 먹고 사는 일도 또 하셔야 되고 또 그 중간중간에 또 고발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대현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 조금 더 세련된 정말 그 정의의 사도 그런 고발자로서 시민단체의 운영자로서 이렇게 좀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오늘은 지난주 화요일 이후에 있었던 우리 이종배 대표가 고발을 했던 사안, 진정을 넣었던 사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쟁이죠. 네, 아주 새빨간 거짓말쟁이죠. 예. 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시켜서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때, 야, 판사 니들이 가서 좀 로비해갖고 나 임명동의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가서 로비해. 네, 나 통과시켜달라고 와서 얘기해. 요런 걸 시켰다 그래서 요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하셨죠. 직권남용 혐의랑 네. 그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예. 일명 김영란법. 그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네. 그 판사는 네. 그 이제 법원 조직법에 보면 네. 뭐 어떤 정치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네. 그러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에 표결을 한다. 이게 정치 그건 행위입니까? 정치행위죠. 아닙니까? 정치행위죠. 행위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국회 임명동의안에 투표하는 의원들한테 뭐 찬성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네. 그러면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관여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 조직법을 위반하잖아요. 그럼 법령을 위반한 거죠. 예. 그 법령을 위반해서 네. 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청탁을 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시킨 김명수가 더 나쁜 겁니까? 시켰다고 해서 가서 실제로 청탁을 한 판사가 더 나쁜 겁니까? 한 95%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쁜 거죠.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밑에 사람 무슨 그렇죠. 힘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데 그게 뭐 네.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또 자신은 대법원장이 돼야 되니까 그 보호도 안 해주면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판사들 시켜갖고 국회 가서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면서 좀 우리 김명수 살려달라 이렇게 청탁을 넣게 강요를 했던 이 김명수. 인권위 진정도 넣습니까? 넣었죠. 그건 또 뭐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사표를 네. 내려고 했는데 참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몸무게가 30kg가 빠졌다 그래요. 임성근 부장판사가요? 예. 제가 압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상당히 좀 등치가 좀 있어요. 예,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30kg 빠질 정도면 몸이 아주 안 좋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건강이 그래서, 안 좋다고 예, 사표의 그래서, 이유도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 건강도 챙기고 예. 판사 업무를 이제 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표를 내겠다 그랬어요. 딴 이유도 아니고. 그런데 그건 받아줘야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 안 좋은데 계속 나와서 일하라 그러는 거는. 그래서 그게 네. 어떤 이제 그래 정당한 거죠. 몸이 그렇죠, 안 좋아서 그렇죠. 사표를 네. 내겠다. 그런데 이걸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헌법상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 자기가 직업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런데 그만 못 두게 한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고 그다음에 양심의 자유는 뭐냐? 네. 그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니까 예. 사표 수리를 못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네가 지금 탄핵하면은 내가 민주당에 저렇게 욕먹으니까. 깨져야 되는데 욕 예. 먹어야 되는데 하지 마라 이렇게 막은 했잖아요. 거죠. 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 양심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그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런 강요가 당연히 임성 부장판사 양심에 반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상의 그러네.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헌법상. 그렇죠. 그것도
반하는 거고, 그다음 인격권. 네. 예를 들어서 탄핵 당하라고 그만두지 마. 이거 자기 인격을 짓밟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인격권에서 한 네 가지 정도로 그 헌법상 이제 그런 기본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죠. 그랬습니까? 예, 예. 요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김명수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 대법원장 임명장 받는 날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자신의 그 휘하에 있는 그런 판사들은 가서 국회 가서 청탁하게 하고 사표를 내도 집에 못 가게 하고 이게 참 정말 최악의 대법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장인데 저는 또 이제 상권 분립을 아주 네. 그 이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상권 분립이 서로 견제 삼권 분립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헌법의 이제 핵심 정신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 김명수 이 양반은 저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상권 분립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예. 뭐 이렇게 판사라든지 예, 예. 뭐 어떤 법원이 이런데 막 뭐 고소고발 한 적도 있지만 예, 예. 그런 것도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상권 분립 왜냐하면 최대한 어떤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예, 예. 독립을 존중해줄 시민 필요가 있다. 단체조차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법원에 대해서는 판사나 법원에 대해서 웬만하면 저희가 대응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예. 마음에 안 드는 판결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게 어떤 게 다르냐면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역대 대법원장을 한번 쭉 봤었어요. 예. 그런데 역대 대법원장은 진보 정권에서 임명을 했던 그 보수 정권에 임명을 했던 예. 기본적으로 그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가 다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용훈 그 부분도 네. 진보 정권에서 임명됐었죠. 임명됐고 네. 진보 성향이지만 맞습니다. 판결은 또 보수적으로 했다 그러더라고. 그 그러니까 보수적이란 말이 어디 쏠린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다. 했다라고 원칙대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설사 진보 정권에서 했더라도 왜냐하면 법과 원칙이란 건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그다음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 지금 판사가 비판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슨 뭐 사법권을 재판 거래를 했다. 예, 네, 재판 뭐. 거래했다는 그것도 네.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영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네네. 상고법원 예. 설치를 위해서 뭐 속된 말로 딜을 상고법원 설치해주면 뭐 그렇죠. 이렇게 상고법원 설치가 또 그냥 그때는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제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네. 말 그대로 그 어디 그 이제 뭐죠 지방에 있던 판사를 춘천지검에 완전 거의 뭐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대법원장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때 뭐 대법원장 감이 아니란 얘기가 많았죠. 그게 지금 뭐 증명이 된 건데.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자기는 분에 넘치는 그런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보은, 은혜를 갚기 위한 그런 거니까. 정권에. 그러니까 아주 사사로운 사사로운 이유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퇴해야죠. 그렇죠. 제가 그래 성명서도 했지만 1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0.1초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양반은 어쩌면 지금 고발건으로 수사를 받아서 사퇴하면 검찰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가야 되는데 이것도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저도 처음으로 이제 예. 대법원장을 이제 고발을 해봤지만 원래 판사는 잘 안 건드리는데 사법부를 안 건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송인건 판사라고 예. 그분도 약간 보니까 진보 성향 판사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정경심 사건 때 예. 공소장 변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 이제 거기 이제 재판 실무에 대해서 밝은 분한테 물어보니 예. 실제 그 재판 실무에서 그렇게 공소장 변경을 안 해주는 사례가 없대요, 다. 아니 뭐 변경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하죠. 그래 네, 그 다음에 네. 검찰이 얼토당토 안 하게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원활한 맞습니다. 재판 진행과 네. 그렇게 하는데 송영원 판사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어떤 이제 관행을 깨고 아주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러면서 고발했어요, 송영원 판사. 너무 권위적이다 판사들이. 근데 그분은 권위보다는 어떤 이념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의도가 무죄를 주기 위해서. 숨겨진 의도가 있었군요.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공판을 할 때 검찰에서 그 정경심 그 어떤 이제
유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그게 공판 조서에 빼버린 거예요. 검찰의 입장을. 그래서 제가 허위 무죄를 주려고. 저는 공공심.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예. 그렇죠, 검찰 그렇죠. 입장을 공판 조서에 실어야지만 그렇죠. 항소심 갔을 때 맞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검찰 측 예. 입장도 공판 조서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빼버려가지고 제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또 고발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그 수사를 했습니까? 기소가 됐나요? 착수했죠. 착수했나요? 근데 그렇군요. 그 이제 보통 바로 이렇게 수사 기간이 좀 이제 보통 길어지는데 네네. 아무튼 그 수사 중이었었어요. 최근까지. 네. 근데 제가 그 1심에서 정경심 그 이제 교수가 네. 이제 4년형을 받고 구속됐잖아요. 법정 구속됐죠? 그래서 제가 그 정말 현명한 판사였습니다. 예. 그분은. 네.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그 고발을 취하를 했어요. 왜냐? 그랬군요. 하면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늘 물론 저는 위법하다는 그 송익원 판사가 위법을 저질렀다라는 거에는 예. 뭐 변함이 없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스스로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그런 송익원 판사처럼 그런 판결을 못하도록 그 대법원장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이념에 예. 쏠려서 판결을 하냐? 맞습니다. 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된다. 물론 재판을 개입하라는 건 아닌데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네. 그걸 이제 비판하는 판사가 그래 이 판사들이 예를 들어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에도 뭐 네네. 자꾸 세미나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게 일종의 사법 개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하는 맞습니다. 게. 저는 그렇게 해서 사법 개혁을 해서 네.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판사에 대한 고발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취하를 했어요. 저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발 당하기 전에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계속 맞습니다. 오늘 네. 고발했죠. 내일도 고발한다 그러고 또 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하면 네. 이거는 당위성을 떠나서 네. 참 그 참담한 현실이라고. 왜냐하면 그렇군요. 시민단체랑 또 달려. 그건 입법부잖아요. 그렇죠. 입법부가 사법부로 삼권 고발하는 분립의 것 같습니다. 축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맞습니다. 고발을 한다. 물론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예. 참이 서글픈 현실이고 맞네요.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안 물러나죠? 끝까지 해먹으려고 그러나요? 믿는 구석에 있는 거겠죠. 뭐. 대통령이 대통령도 문재인이 그렇고, 네. 아니 우리나라에 문재인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이요? 예, 세자. 아니요. 똥땡이. 그 부분은 밑에예요. 그러니까 문재인보다는 위에인데 네. 김정보다는 밑에예요. 김여정이. 아니 그거는 김정은이랑 동급이고 네. 집단을 말해요. 집단. 집단. 세자. 대깨문. 예, 대깨문. 대깨문. 대깨문이 있으니까 대깨문이 있으니까 네. 또 김명수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꽃 주면서 예. 정신 나간 사람들 많죠. 그런 거 믿고 이제 그냥 버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대깨문. 근데 김명수가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참. 아니 제가 나 같으면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관이 그만두면 뭐 대법원장이 그만두지 않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 김명수보다 더한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앉히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수 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했고 네. 물러나야 될 사유가 명확하면 네. 또 정치 계산을 하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그냥 왜냐하면 명백히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사법부가 지금 엉망이 안 되는. 엉망이죠, 엉망.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고 네네. 책임을 지려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임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보수가 지금까지 쭉 잘못한 게 네. 늘 네네. 주저하고 네네. 늘 자고 우면하고 네. 이러면서 타이밍도 놓치고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김명수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국민도 많거든요. 많죠. 그러면 맞습니다. 또 이게 네. 물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뭐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네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금 물러나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6년짜리를 임명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희 같은 사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도 이종배 대표님 말씀에 그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치 계산이 왜 들어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정의의 문제고 명분의 문제고 당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물러날 사람 물러나야 되는 거지. 물러나면 우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 생각하는 자체가 심각한 이종배를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랑 같이 보내주세요. 아니 제가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뭐 아니 아시면서 모른 척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잘 몰랐습니다. 네. 짐작은 하셨죠. 네? 짐작은 하셨죠.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난주에 또 우리 이종배 대표가 이탄희 이낙연 당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네, 요건 또 왜 고발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고발을 예고한 고발이죠. 네. 예, 판사에 대한 탄핵은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요. 아 그렇군요. 저는 대통령 탄핵보다 더 엄중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생략하는데 사법부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철례가 되고. 그래도 애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지금까지 역대 판사가 탄핵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상 초유죠. 초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맞습니다.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입법, 행정, 사법이 맞추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입법과 행정은 삼권 분립의 두 축이란 말이죠. 그럼요, 두 축이죠. 그러면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추고 서로 또 독립적인 부분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견제와 균형이죠. 그런데 침해를 해버리면 어떤 나라가 됩니까? 개판되는 거죠. 두자로 뭡니까? 독재죠, 독재. 그렇죠. 독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자주 내시네. 큰일 났네. 잘 맞춰야 되는데. 오케이. 100개만 맞췄네요. 근데 100개만 몇 번 틀렸습니다. 오답이 3번 나왔습니다. 채점 하겠습니다. 채점 오케이. 채점 오케이. 50점 못 넘으면 과락이 아니라 뭐 고발 하나 하세요. 고발이요? 고발장 들고 아니 고발이 힘든 일이에요. 이게.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참 고발이 아니라 제가 고발할 때 옆에 참석. 배석하는 걸로. 피켓 하나 드시고.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병풍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뒤에 서 있는 사람. 아니 옆에서 사진 잘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재인데. 그래서. 이제 입법부고 저희가 시민단체가 뭐 판사 고발하는 거 바람직하진 않지만 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입법부에서 이제 그 사법부 판사를 탄핵하고 그리고 이번에 첫 선례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라고 보는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첫째 사유가 명백해야 돼요. 그렇죠. 명백해야죠. 명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자 첫째 명분이 명확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그 무죄는 직권남용에 대한 무죄인데 그 무죄는 그 임성근 판사가 뭐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없어서 무죄를 준 게 아니라 탄핵 사유는 있는데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는데 직권남용은 직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야 돼. 시킬 수 있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시켰는데 뭐 했다. 이거는 직권남용이 안 되고 뭐 상하 관계라든지 뭔가 또 아니면 자기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임성근 판사가 거기 뭐 세월호 판사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이 안 된다라는 논리인데 그러면서 권한도 없이 그냥 한 얘기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헌법 위반입니까? 그 재판에 개입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논리는. 그런데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재판에 개입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권한이 없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 그래서 그 임성근 판사의 그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고 탄핵될 정도면 이미 심각하게 법정 구속할 정도로 유죄를 때렸을 거예요. 그럼요. 꼭 직권남용이 아니더라도 뭐 강요죄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임성근 판사가 어디 가다 놓고 협박을 하면서 나 뭐 누구 아는데 너 이번에 내 말 안 들으면 뭐 인사상 불이익 줄 거야. 뭐 어떻게 할까 협박을 해가지고 너 이렇게 고쳐. 뭐 이런 식의 협박 강요가 있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명백히 뭐 될 수가 있는 거죠.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보니까 그냥 조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호 판결이 아시겠지만 일본에 무슨 산케이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언론사가? 산케이. 산케이 그 기자가 뭐
상케이 지국장이죠. 예, 네.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행적이 뭐 수상하다 네네. 뭐 그런 허위 사실을 얘기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첫째 허위 사실이 맞냐 안 맞냐 이것도 결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두 번째 예.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또 판사도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사안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냐. 왜냐하면 판사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지 못한 그런 법리라든지 예. 또 분석,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특수한 그 사건이 특수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공소장에 보더라도 이게 조언 내지는 뭐 그냥 참고하라고 뭐 이렇게 그 이제 조언한 정도. 그냥 사담 수준에서. 예,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보기에는 네. 아 이런 건 이런 것 같다 정도. 그렇죠. 네. 그래 이것도 뭐 엄밀히 따지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 탄핵안을 주도했던 이탄희, 네. 그다음에 그 당의 당대표,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낙연 2명을 고발하셨죠? 그렇죠. 예. 근데 왜 2명만 하셨습니까? 이 지금 탄핵안에 동의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167명, 169명쯤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뭐 네. 하고 나서 좀 약간 후회가 되는데 왜냐면 예, 161명이 다 아, 공범이죠. 179명입니다. 예, 179명. 9명이 다 공범이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게 범죄가 성립된다, 이 직권 남용이다, 이게 성립된다 그러면 공범 모두가 다 공범이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2명만 고발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네. 두 명이 이제 죄가 제일 크다고 봐가지고 또 이제 예 그래 좀 후회가 되네요. 예, 다음번에 하실 때는 다 모조리 고발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발도 있었습니다. 예. 요거 직무유기 관련된 고발건인데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채널A 기자 사건 아시죠? 검언육착.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지검장과 짬짬이를 내서 유시민을 비리를 풀어라. 혼내주려고 했었다. 예. 네, 비리를 뭐 어떻게 잡아 넣으려고 했었다. 예. 뭐 이런 예. 의혹인데 이것도 뭐 거의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죠. 드러났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네. 이제 그 피의자로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벌였는데 예.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압수를 했어요. 그렇죠, 압수를 근데 했죠. 그게 이제 아이폰이라 가지고 네. 비번을 못 풀어가지고 그때 그 정진웅 부장 검사라고 예. 한동훈보다는 기수가 한참 아래인데 예. 한동훈을 올라타서 휴대폰을 뺏어갔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이거 뭐 독직 폭행으로 지금 폭행도 기소가 하고, 돼 있죠. 예, 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 얘기하려면 그렇죠. 길고 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포렌식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비번을 모르니까. 예, 네. 있어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실무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해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하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이거 이제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뭐 무혐의를 미루자, 결정을 미루자라고 한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명백한 인권 탄압인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증거 수집이 안 된 어떤 사건이 있다 쳐요. 예. 증거 수집될 때까지 계속합니까?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때 이제 한장 수사할 때 네. 조국 전 장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정적이었는데. 똑같은 네. 논리면 조국 그 조국의 휴대폰 압수 못했으니 우리는 계속 압수할 때까지. 계속 수사할 거야. 이래 되면 조국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뭐 실코 좋고를 떠나가지고 맞습니다. 예. 인권 탄압인 거죠.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이 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럼 알 수가 누가 없죠. 알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피해자라고 근데 수사 계속 피해자로 계속 살아라는 겁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폰 핸드폰의 최대 장점이 바로 이 비밀번호를 제3자가 풀 수 없게끔 해놓은 이 보안 시스템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그 보안 시스템이 안 뚫리죠. 그게 뚫리겠어요? 안 뚫리고 뭐 어떤 그게 이제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가지고 예.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까 휴대폰은 압수해 갈 수 있지만 휴대폰 비밀번호는 압수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뭐 비밀번호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내겠다.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인권 침해다. 그래서 제가 인권 그것도 침해다. 인권 진정 제기를 또 했어요. 그거는 좌파 단체들도 반발을 했죠. 반발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랑 완전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네. 예를 들어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뭐 예. 계속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어떤 보면 맥락은 테러 방지법의 어떤 뭐 그런 거랑 네. 비슷해요. 이거 개인 정보를 뭐 이렇게 강제로 취득하고 그런 비슷한데. 네네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그런 이유로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예. 무혐의 처분 안 돼. 이건 합당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밑에 직원들이 다 무혐의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이성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예. 제가 예. 이제 그 보도 자료도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심하게 썼는데 그거 이제 예. 너무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정치 검사는 검사가 아닙니다. 아니 검찰의 존재 이유가 저는 뭐 검찰 신봉자는 아니지만 검찰의 존재 이유가 그나마 권력의 부정부패, 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세력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그 악을 척결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보다 네. 깨끗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예. 그 사회에 뭐 조력한다 이런 거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검찰이 있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악 척결, 권력자 척결 안 할 것 같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경찰이 하면 되는 거예요. 경찰은 충견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이랑 다를 게 뭡니까? 다를 게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그나마 검찰이 존재하는 건 네네. 과거에는요. 그 50 시절에도 네. 서슬프런 50 시절에도 검찰에서 그 대통령 친인척들 다 구속시켜버리고 막 그랬었어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구속시켜 그랬었어요. 예, 검찰이. 예. 서슬프는 그 시절에도 그때 검찰이. 그 동생 정경환 예, 네네. 했었죠. 뭐 김영삼 정부. 그 정경환하고 지금 국정원장 하는 박지원하고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뭐 논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예.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예. 정부, 예.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다 검찰이 이제 어떤 정권이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걸 다 이렇게 수사해서 그 악적결로 그나마 그런 게 있으니까 대통령들이 그래도 겁을 내고 그렇죠, 부정을 덜 그렇죠. 지지로 해는. 근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거의 와해시켜 버리고 예. 이런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권력의 비리를 덮어버리면 예. 안에서 이제 골마 썩어가지고 그 피해가 다 국민이 입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성윤? 맞습니다. 지금. 이성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둬야 되고 저는 빨리 수사해가지고 깜빵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깜빵에 이거 수사하면 이 양반 깜빵 갈 수 있나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예. 제 심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심정은. 요즘은 콩밥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콩밥 먹는다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콩밥이 비싸. 그래요? 네. 콩이 이제 수입 콩은 좀 저렴한데 예. 국산 콩은 비싸서 예. 요즘 이 교도소에 가도 콩밥 먹기는 쉽지 않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번 그 박범계가 처음 시도한 인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계속 맡고 있는데 이 중앙지검장을 이 맡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좀 중요한 사건들이 제대로 굴러갈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한 건 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정권 비리는 다 덮으라는 거죠. 막가겠다는 거죠. 덮으라는 거고. 네. 저는 그 추미애 장관과 여기 박범계 장관의 네네. 큰 차이가 네. 추미애 장관도 잘못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네네. 최소한 이런 식으로 교활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냥 앞뒤가 다른. 네. 그냥 무대 프로 그냥 네. 이제 질려버려 가지고 거기는 직구고 여기는 변화구네. 투명했어요. 거기는. 네네. 그래서 비판하기도 쉬웠고 예. 속이 뻔히 다 보였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이제 딱 그 이제 예측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게 이제 돌직구네, 돌직구. 예, 했는데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 지금 박범계는 음흉하다는 거죠. 굉장히 교활하고 음흉해요. 왜냐? 네.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랑 둘이 사진 찍은 것도 예. 그것도 10분 앉아 있으면서 사진 찍어갖고 언론에 배포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동의도 없이 그렇지. 배포했고 또 하필은 또 저 벌리고 이런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그 대기문 또 그걸 문제 삼더라고요. 지는 좀 얌선 젠틀하게 그러니까. 나오고 그렇죠. 윤석열은 약간 거만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맞아. 찍어가지고 동의도 없이 보내버렸죠. 예. 그다음 계속 언론프레스 많이 듣겠다 그러고 절차지. 그래 언론에서도 추미애랑 다르다. 네네.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상을 했죠. 뭐 많이 듣겠다, 뭐 듣기만 하는 거지 결정은 지가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청와대에서 하는 거 그대로 그냥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내려준 오다대로 그냥 한 거예요, 수행을. 네.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지금 뭐 법무부 장관하는 게 그냥 신나 있는 거지. 청와대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청와대에서 조율해서 내려보내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심재철 교체와 관련돼서는 박범계가 했을 것 같아. 그거는 윤석열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를 위해서. 검찰국장은 내 말을 더 잘 듣는 애를 갖다 쓰고 싶으니까 그거 한 자리 한 거고, 나머지 뭐 한 게 없죠. 그냥 청와대에서 그냥 그냥 다 모두 스테이해, 뭐 이런 식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윤석열 총장은 우리 정부의 총장이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 했죠. 네. 그러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박범계나 다를 게 없죠. 누가 말로는 겉으로는 뭐 굉장히 유화적으로 뭐 화합을 어떤 뭐 협치를 도모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심합니까? 뭐 원조격은 문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반은 그 따르고 속다는 게 그 선한 이미지로 사람을 대하는데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하면 뭐 지도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 꼬라지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 아닙니까? 네. 심각하네요. 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박범계, 박범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던 로펌 명경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죠. 정확히 이제 수사 의뢰를 했었죠. 수사 의뢰. 예. 그게 지금 배당이 됐습니까? 예, 그게 뭐 한 3-4일 전이었나? 대전지검에 배당됐다고. 대전지검에요? 예. 왜냐하면 명경이 대전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박범계가 지역구가 대전이죠. 예. 자, 그럼 그 명경과 관련된 얘기, 사건 기소하게 된 내용을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박범계 그 2012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1,000만 원 출자해가지고 그 법무법인 명경이라는 걸 뭐 이렇게 출자를 해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을 하나 만든 거죠. 만들었죠. 네네. 그렇게 하다가 그때부터 쭉 이제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1,000만 원 뭐 쭉 오다가 그 2016년도에 또 당선이 되고 법사위 간사로 갔어요. 갔는데 그때부터 명경의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1,000만 원 하던 게 32억까지 매출이 올란 거예요. 국회의원 하면서 돈 벌고 다 했네요. 근데 그 오르던 신기가 공교롭게 박범계 장관이 그 간사를 하던 시절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딱 떨어지네.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는 게 뭐냐? 대놓고 박범계를 홍보를 했어요. 우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다 이렇게. 사실은 개정된 아마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가 없죠.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겸직할 수 없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간판을 걸어놓고 홍보에 자기 이름을 써먹었다. 거기 명경에서 계속 홍보를 한 거죠. 명경에서 더 딱 떨어지는 게 뭐냐? 그 친동생이 또 거기 명경에 사무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경이라고 하는 로펌에 돈을 쪼물딱쪼물딱 하는 사람은 박범계의 친동생이다. 친동생이고, 그 친동생이 그렇게 많이 팔고 다녔대요. 박범계 기사에 의하면. 지형을.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정치하는 사람들은 야 어디 로펌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범계 동생이잖아. 그런 건 또 다 압니다. 웬만하면. 근데 범계 동생인데 법사위 간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법원, 검찰, 경찰은 아니고 행안부니까. 이게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박범계 장관은 이제 자기는 뭐 돈 10원도 받는 거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장문에 글을 썼는데 이제 로펌에 문의를 해보니 그렇게 출자만 해놓고 걸쳐놓고 이제 계속 대표 변호사 걸쳐놓고 그 이제 출자를 걸쳐놓는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다 정리를 하지. 보통은 정리를 하지. 오해받을 수 있기도 하는데 계속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권성동 의원 하는 말이 자기는 안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받기로 약속했을 수 있고. 그렇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죠. 그렇죠. 아니면 현찰로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찰은 장부에 안 남잖아요. 안 남죠. 그래 그 권성동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이건 수사 의뢰할 만하겠군. 왜냐면 근거가 있는 거. 저는 막 하지는 않아요. 다 그렇군요. 권성동 의원도 변호사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이고 실제 로펌한테 물어봤대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하니까 이런 경우 없다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다 그 지분을 정리를 하지 계속 두고 또 그걸 계속
홍보하도록 묵인을 예. 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선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니까 민주당에서 또 무슨 적폐몰이 하나요? 사찰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좀 고발 안 되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이 신영대 대변인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국회의원 사찰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 이 언제 기사입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오늘 기사예요. 어제 오늘 행간에 이 선거 2달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게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국회의원들을 사찰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에서 곧바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 사찰에 대한 진상을 밝히자 이렇게 치고 나온 겁니다. 그 국정원 어디 누구 빨대 꽂아가지고 뭔가 또 뭐 소스를 입수를 요게 했나요? 이제 소스를 SBS 8시 뉴스에 준 거죠, 누가. 예, 이렇게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을 모두를 상대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보도 이런 게 있었으면은 그러면 지금 뭐 이 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 4년여가 돼 가는데 그동안에 뭐 하다가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네. 불법 사찰하면 김대중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엄청난 불법 사찰했잖아요. 아니 거기는 뭐 불법 대북 송금도 했죠. 불법 그러니까 불법 사찰을 그때 해가지고 뭐 처벌도 받고 뭐 그때 뭐 엑스파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삼성 비자금. 예. 거기부터 수사. 그건 전 정부를 할 것 같으면 네네. 굳이 따지면 거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선거를 앞두고 또 그동안에 공작인가요? 묵혀놨던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다시 이게 전체적인 국면을 마치 과거 정부의 국회의원 사찰, 정치인 사찰에 또 코드를 맞춰갖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건 좀 목적이 있다. 뭔가 또 누가 또 좀 짜고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제 느낌에는 몇 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또 요거 뭐 자, 근데 이런 것도 네. 이런 게 공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국정원이나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할 수는 없나요? 제가 오늘 방금 봐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자료 자체가 국정원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국정원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요 얘기를 언론사에 해준 거예요. 이거 약간 작업 들어간 건 느낌이 좀 나는데 정보를 토스해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SBS가 이 문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사실 이 문건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빵 터트리고 나서 바로 민주당이 옳거니 잘 됐다 싶어갖고 딱 이런 사람 신영대 이런 사람 나서갖고 진상규명하자 관련자 처벌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제 공격을 위한 공격 아닌가? 그렇죠. 네. 조금 더 진행되면 뭐 관련 자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자료가 없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건 공작이죠. 공작이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럼 고발당할 사안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좀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뭐 개인 신상이나 이런 걸 까발려 버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정보통신보호비밀법 네네. 그런 거 이제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일 수도 있고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양반 국정원 국정원장이 박지원이 제가 요 양반 국정원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 이런 기사가 났는지. 요 양반 국정원장 가면서부터 충분히 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 추측과 의심은 했었습니다만 이 사진 보니 갑자기 막 또 뭐 그렇죠. 뭐가 확 오죠 느낌이 오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선거를 얼마 안 남겨놓고 이렇게 좀 또 정치권에서 또 일고 있다. 공작의 느낌이 냄새가 펄펄 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안 통할 거예요 이게.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통한다고.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 이제 공작이라고 현재로서는 공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요게 또 이제 국정원에서는 말이죠. 입장문을 냈는데 18대 국회의원 전원 신상 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한 바가 없다. 있는지 없는지 얘기한 게 아니라 확인한 바가 없다. 그러면 확인하라 그러면 확인하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그럼 바로 확인하라 그러고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라 그러고 관련자 처벌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제 민주당을 크게 이제 신뢰를 못하고 실망하는 게 예. 이런 잔수 그렇죠. 진짜 그 나라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자영업자들 자살한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거 다 꼼수죠, 꼼수. 이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치가 18유라 그랬는데 또 두 당이 더 떨어졌어요. 20유. 20유? 예. 그래도 어감은 18유가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18유가. 18유로 한동안 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떨어져 버리는데 18유를 계속 고수하는 것도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니 더 하다가는 사람은 또 기본 예의가 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씩 올리죠, 뭐 이렇게 조금씩. 예, 일단은 그러면 한동안 18유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8. 근데 진짜 심각한 18유가 게 아니라 18유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심각한 게 그 지금 한각이 이렇게 뭐 정치 노름하고 공작 노름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페어플을 해야지. 그리고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맞습니다. 것도 그 공작이라는 걸 간파를 하고 사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 실체가 아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코너를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끝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져서 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서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됐다는 아주 신선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종배 법세련 대표의 고발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대현TV가 법세련과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이제 끝내야죠. 자, 이제 인사하고 끝내야죠. 근데 채점을 제가 해보니까 몇 점이요? 49점이에요. 49점. 49점. 그래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면 예. 옆에 이게 한번 피켓도 피켓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직권 남용 아닙니까? 49점이면? 아니요, 이걸 너무 가혹한 점수를 매겨서 직권 남용. 49점을 안 매기면 직무유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가만 있어봐. 이거 법정에 가서 따져보기로 하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신 이종배 대표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그 이제 대현 TV랑 뭐 항상 이제 마음은 항상 매일 24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몸도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시기를 그 시청자분들과 대표님께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